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18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라고 있죠. 용인시장을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오늘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왜 상실했냐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기 때문인데 이 사람이 제3자 뇌물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찬민 의원의 의원직 상실과 이재명 대표의 제3자 뇌물죄 혐의, 이걸 한번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판사는 다릅니다. 판사가 다르면 결론도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지만 이거는 너무나 판박이처럼 똑같기 때문에. 자, 정찬민 의원은 경기도 용인시장 시절에 2016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죠.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타운하우스를 개발하고 있는 A씨한테 시장으로서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 줍니다. 대신 그 대가로 A씨로 하여금 이 사업 부지 내에 있는 토지 4필지를 제3자인 친형, 그 다음에 친구 이런 사람들한테 시세보다 약 2억 9천만 원 정도 싸게 팔도록 한 혐의, 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부터 징역 7년에 벌금 5억 원, 그래서 1심에 법정 구속이 됐고요. 보석으로 나왔는데 2심에서도 징역 7년 해서 법정 구속됐고, 이번에 대법원에서 징역 7년 벌금 5억, 그 다음에 부동산 일부 몰수 명령, 그래서 확정돼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정찬민을 이재명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요 2억 9,600만 원의 이 땅, 요것을 성남FC로 바꾸면, 그러니까 성남FC는 저거죠. 친형과 친구, 이걸 성남FC로 바꾸면 이 구조는 완전히 똑같은 제3자 뇌물죄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성남FC에 관한 제3자 뇌물죄 혐의로 지난 3월에 기소가 됐는데 지금 재판 같지 않은 재판을 받고 있죠. 나중에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돼 있냐면 이재명은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 사이에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의뢰 등의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이 업체로부터 133억 5천만 원의 성남FC 후원금을 받은 겁니다. 완벽하게 똑같죠? 액수만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네이버 문건을 검찰이 압수수색했는데, 네이버 문건에 보면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이 네이버 관계자를 만나서 3년 동안 연 40억 원씩 120억 원을 후원해달라, 아니면 최소한 연 20억 원씩 총 60억 원을 해달라, 이렇게 말한 문건이 나왔습니다. 그 대가가 네이버의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준다. 해주면, 이렇게 해주면 하겠다. 이게 네이버 문건이요, 완전히 정진상과 네이버 관계자가 문답 형식으로, 마치 녹음 파일을 푼 것처럼 문답 형식으로 돼 있다고 합니다. 너무나 완벽한 문건이죠. 근데 이거를 검찰이 정진상 실장을 불러서 조사할 때는 이걸 내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안 내놨을까요? 정진상 씨는 네이버 관계자 만난 것 자체를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만나서 대화 이런 거 저런 거 했다? 그거 조사할 때 내놓을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랬다는 거거든요. 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제3자 뇌물죄와 관련한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의 증거 목록 7,755개라고 하고요. 이게 이제 여기에서는 사실상 뇌물, 제3자 뇌물을 성남FC에 대한 기부금으로 가장한 겁니다. 죄질이 어찌 보면 더 나쁘죠. 이재명 대표 이 제3자 뇌물죄에 대한 공소장을 보면 운영자금 확보를 하지 않고 시민축구단을 창단한 뒤에 자금난이 반복되면 자신의 정치적 역량이 평가절하돼 지지율 하락이 될 것을 우려해 시장이 가진 인허가권을 내세워 후원기업
민원을 해결해주며 돈을 지급받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재판이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3월에 기소를 했거든요. 이게 어찌 보면 이재명 대표의 죄 중에서 가장 확실하고 가장 증거가 많은 거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찬민 의원이 이미 오늘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왔는데 정찬민을 이재명으로 바꾸면 구조는 완벽하게 판박입니다. 판사만 다를 뿐이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월에 기소가 되니까 이재명 대표 측이 이 재판을 어떻게든 뒤로 늦추려고 아직도 첫 번째 재판이 시작이 안 됐습니다. 공판준비 기일만 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공판준비 기일이 5월 3일이었고요. 그 후에 8월 11일, 얼마 전이죠? 제4차 공판준비기. 공판준비기일이라는 건 뭐냐면요. 그 양측 관계자들이 나와서, 이재명 대표는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양측 관계자들이 나와서 증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재판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협의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 4차씩이나 그걸 협의합니까? 재판 지연 전략이죠. 왜? 이게 가장 확실한 이재명 대표의 어찌 보면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범죄 혐의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저는 보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러니까 진짜 재판은 안 열린 거죠. 그 이제 재판이 하도 늘어지니까 재판부가 지난 8월 11일에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주 2회씩 열어야 되겠다. 이거 재판이 너무 늘어진다. 그랬더니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아니 2주에 1회도 우리는 버겁다. 지금 저 야당 대표인데다가 뭐 다른 재판도 많고 뭐 막 이렇게 해서 맞섰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안 났죠. 그러니까 재판부가 앞으로 그러면 공판준비기일을 한 번만 더 열고, 그러니까 뭐 대개 보면 뭐 한 9월쯤에 열겠죠? 열고 그 다음부터 이제 정식 재판에 들어갈 텐데, 자, 주 2회를 할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 측이 주장하는 2주 1회를 할지 아니면 절충안을 할지 그거는 최종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지금 재판부의 의중이 아직 안 드러나 있습니다. 보통의 재판부는 이제 그 원고하고 피고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뭐 협의를 해서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 협의 자체가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 2회하고 2주 1회하고 그러면 중간 절충은 주 1회? 뭐 이 정도. 근데 주 1회도 어렵다. 지금 이재명 대표 변호인 측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정식 재판 시작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찬민 이제 뭐 전 의원이 됐네요. 그리고 전 용인시장이죠. 이 사람의 재판 과정과 그 혐의점 구조, 범죄의 구조 이걸 보면 이재명 현재 의원, 전 성남시장 이 제3자 뇌물죄하고 완벽하게 똑같다 하는 걸 제가 그냥 한번 설명.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 주장대로 재판이 계속 늘어지면 정말 이건 몇 년이 걸려도 1심 결론도 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뭐 결심을 하겠다니까 공판준비기일 앞으로 9월쯤에 한 번 더 열어서 결심을 하고 뭐 절충을 하든지 뭐 어떻게 대책을 하는데, 하나 이제 변수라고 한다면 9월 말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를 끝내고요. 후임 대법원장이 이제 취임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김명수 사법부 체제에서 무너졌던 사법 시스템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제대로 복원될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판사들도 나름대로 좀 아무래도 김명수 체제와는 다른 그 어떤 각오를 하지 않을까 하는데 하나 좀 기대를 해봅니다. 재판이 이렇게 늘어지면요, 사법 정의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유명한 법원 중에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것처럼 자, 이 정찬민 의원처럼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제3자 뇌물죄 또 신속하게 법에 규정된 대로 결론을 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